OCI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재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매출 43.2%, 영업이익은 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43.2%나 크게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은 거의 전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니까 실속이 없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재고 회전율은 7.9회전으로 나타납니다. 제조업으로서 7.9회전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더 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인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위에 언급한 스캡티시즘의 정신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또한 추적성이라는 회계 원칙이 좀 다 분석하는데 추적성이 확보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매출이 1조 5,91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3.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더 크게 증가를 했어요. 53.5%. 차이가 한 10% 정도 매출원가가 더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0.4%뿐이 증가를 안 했고 판매관리비가 27.2%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3%가 감소한 1,5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루풋 회계는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1.2%나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1차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출 증가율에 비해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 상승률은 적었다라고도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수료분율은 그래서 8.2%가 하락을 했고요. 마진율이 떨어졌고 운영비용이 15.4% 증가해 가지고 TOE 생산성은 0.08포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영업이익은 1,521억 원으로서 1%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0억 작은 수치인데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1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이 크게 증가했고요. 상품은 증가액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어요. 31.5% 상승으로 계산되는데 수루분율은 8.2%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원재료 가격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 추론과는 모순이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좀 모순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모순을 논리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는 그런 관점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산성도 좀 떨어졌고 참고적으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매입 채무 지급 속도, 근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이 갭이 너무 크죠. 그것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레버리지율은 25.4%로 4.8% 증가했습니다.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버퍼도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좀 안 좋긴 하지만은 안전선을 50%로 봤을 때 그렇게 좀 현재 뭐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다가 그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여기다가 좀 표현하는 것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추론하고 2차 추론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비성분 쪽에서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좀 다시 해가지고 좀 해보게 된 건데요.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봤고, 2차 쪽에서 볼 때 분식회계에 대한 반중 추론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단 원재료 가격만 보더라도 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보면은 그 가공 비율이 그 4.4%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료 비율이 4.3% 증가했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2차 반중 추론관만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그 단순 평균으로 그 뒤에 그 백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만은 23.74%가 증가해서 재료 비율이 89.7%니까 가격 상승 압박률은 22.3%인데, 제품 단순 평균 가격으로는 그 26.9%, 27%로 원재료 가격보다도 더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스루풋 회계 쪽에서 봤을 때 그 판매 가격 인상보다 그 재료 비율이 높게 상승한 것을 모순이 안 되게 이렇게 이 순리적인 순치적인 그런 이유로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남는 건데, 역방향으로 그 원재료가 이게 반증 추론에서 나온 그 반증 추론과는 모순되는데,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의 그 어떤 그 추론 논리가 모순이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그 해결 과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모순이 없게 나와야 좀 분석이 정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계속 진행을 해보죠. 진행을 해보는데 그 백데이터로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나온 것은 나프타하고 FCC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단순 평균으로 23.7%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가격 추이로는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중 평균을 하기에는 좀 데이터가 적절치 않아서 단순 평균을 해버렸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 가중 평균을 할 만큼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가 생기는 건데, 매출액이라는 게 이제 상품 매출액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품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좀 공개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폴리시클리콘 태양광이 요즘 중요한 이쪽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그 품목인데, 이게 원재료가 뭔지 제시하는 두 가지 가지고는 나프타에서 뽑아낸다는 게 맞을까 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회사가 표현한 것은 이 원료로 마그네슘 실릭, SI, 이 실리콘도 SI 보통 오토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원료로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나프타에서 이런 원료가 뽑아져 나오는지, 그거는 나 화학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게 좀 궁금증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백데이터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백데이터인 그 원재료 가격 추이나 제품 가격 추이가 또한 정확하냐 하는 또 계속해서 스cepticism의 정신으로 계속 의문을 던져보는 거, why로 그렇게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 스cepticism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히 그것이 입증이 됐을 때 그 회계 투명성은 더 빛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전통적으로 해온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위한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는데요.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서 상품이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포함해서 하는데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의 증가액을 말하자면은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이거 2단계까지 맞고요. 3단계도 그 현금식으로 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인데 현금 흐름표에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 현금 흐름표는 상호로는 322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322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9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29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37억 원이나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7억 8,8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더 생겼다. 재고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건설 중인 자산에서 재고 자산으로 대체가 된다. 건설 중인 자산에서 이거로 넘어왔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제품류 같지는 않고 뭐 저장품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수치 데이터 검증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증 출을 모수는 아직 미해결인 거죠.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스루프트 회계를 하지만 저는 어떤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속이 시원한 입장이기 때문에 끝없는 스택킵시즘의 정신으로 지금 내용의 2단계 모순을 이런 표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표로 설명을 다시 하면은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고 스루프율은 하락을 한 역방향일 경우에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을 합니다.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하고는 반대되는 거로 나왔죠. 원재료 가격 상승을 했는데 판매 가격이 더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도 좀 표현은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판매 가격이 말하자면 상승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 논리상으로 좀 해결이 좀 잘 안 됩니다. 반대적으로 표현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원재료 가격이 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하는 게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충분치 않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증을 위해서 뭔가 다른 이 증거들이 있지 않겠느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는 없지만 재고 회전율 자체를 수량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걸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외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내부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분석 과정에 얘기한 대로 상품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 추이도 좀 알려줘야 좀 정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확정적인 결론은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는 좀 있긴 있겠다. 그러니까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상승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 압박률은 그만큼 적었던 거다. 그러나 이제 그 가격 상승 압박률이지 원재료 가격은 그것도 좀 크게 증가한 거니까 조금 말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서 결론은 조금 명확하지 못하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제 스스로도 좀 마음에 들진 않죠. 하지만은 그것이 뭐 제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업 보고서 공시되는 데이터들의 어떤 수준을 보고서 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건비가 132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2.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5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를 증가시키는 지금 저는 화면이 약간 정지됐습니다만은 일부 저장할 게 있을 때 이렇게 좀 잠깐 화면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기업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임금 인상률이 9.1% 인상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예상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대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외주비는 32%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2조 원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계획보다 약간 더 영업이익이 가격이 일부 뒤에 우수리가 없어졌지만은 2088억 원대가 되는데 이 경우에 재고가 14% 증가해서 그렇게 됩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14%를 감소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영업이익이 1626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62억 원이 떨어집니다. 매출액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2천억 원 정도인데 말하자면은 462억 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원가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든 기업을 할 때마다 이거는 끊임없이 소개를 할 것인데요. 왼쪽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좀 다양하다, 다르다 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도 광의적으로는 분식회계 개연성 속에 원인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스루프트 회계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고 회전율을 바벨 전략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루프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2조 원대였는데 1조 9,500원 500억 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가 회계에서의 재고의 증가는 가격을 인플레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이것저것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분석을 비교를 해봐서 예측을 해본다고 할 때 백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 아까 200만 원짜리를 195만 원이면은 5만 원 싸게 충분히 공급을 해도
영업이익은 그 15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계획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그 판매 가격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3.7% 증분한 10.2회전을 성공을 한다면은 매출은 그 2조 955억 원으로서 18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거꾸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어떠냐 그러면은 계약했 당시에 예상했던 이 영업이익 이 차이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니까 재고의 증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갭은 368억 원으로서 이 범위 내에서 연말 결산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88,70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15,300원 떨어졌고요. 장부 가격 대비 82%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주주가 이화영 씨, 이보경 씨, 이우현 씨 이렇게 각각 5% 정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10%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2.36%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이상 OCI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재분석을 해 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이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좀 결론인데 좀 찜찜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명쾌하게 떨어지는 기업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함이죠. 그게 이제 원가 회계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